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돌아온 2023년 5월 존브레드 계좌 공개 방송. 자, 존브레드가 2023년 5월을 어떻게 살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5월 4일에 15만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블로그 광고비였습니다. 5월 5일에 1,500원을 썼습니다. 그때 얼굴 팩을 하나 사서 썼어요. 그리고 5월 8일 날에 36,290원을 썼는데, 이때 뭐를 썼냐면은 제가 화장품을 다 써가지고 화장품을 샀어요. 그런 크림이라던가 이런 게 다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마침 또 이니스프리에서 쿠폰을 주더라고. 세일 쿠폰을 줘서 화장품을 36,290원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에 56,700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블로그 광고비가 한 번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5월 10일 날은 월급이 들어와서 총 146만 4,780원이 플러스 됐는데, 이때 연금으로 15만 4,300원이 빠져나가고 건보료로 13만 9,020원이 나가고 친구 선물로 6,900원치를 썼어요. 그리고 집주인비로 30만원을 내고 월급으로 206만 5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남은 금액이 146만 4,780원이었고, 또 5월 12일 날에 96,700원이 플러스가 됐어요. 그것도 네이버 블로그 광고비였고, 5월 15일 날에 15만원 들어온 것도 네이버 블로그 광고비였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날에 67,200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삼성전자 배당금이 들어와서예요. 이거는 현금 채굴 부분을 넣지 않고 투자 수익으로 넣기 위해서 색깔을 파란색으로 표기해뒀습니다. 그리고 18일 날에 15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네이버 블로그 광고를 한번 받았고, 5월 20일 날에 4,020원을 썼는데, 이때 엄마가 과자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이제 엄마 과자 4,020원치를 샀어요. 그리고 5월 22일 날에 25,580원을 썼는데, 이거는 휴대폰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3일 날에 2만원을 썼는데, 이거는 책을 한 권 샀어요. 그리고 25일 날에 14만 1,677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비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총 수입은 285만 77원이고 총 지출은 68만 7,610원으로 216만 2,467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2023년 방송 자료를 만들면서 남긴 자료를 보면은 3월, 4월, 5월까지는 꾸준히 수익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블로그 광고 수익이 꽤 많이 늘어난 효과인데, 6월달은 아마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2023년 4월 계좌였습니다. 1억 1,593만 6,866원이었는데, 5월 계좌가 어떻게 됐냐면은 1억 1,586만 9,205원이 됐어요. 6만 7,661원을 까먹었습니다. 현금 채굴로 실컷 216만 2,467원을 벌었는데, 투자 수익이 마이너스 223만 128원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산이 줄어들었고, 이 정도면은 저번 달에 이어서 거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 장인이 난데, 그래서 개별 제목 팔로업을 좀 해보면은 어쨌거나 최악의 역사를 중국 증시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비중이 큰 BRD가 중국의 장성 자동차라는 대형 브랜드가 있는데, BID를 공개에 고소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조작건으로 환경부 시장감독국에 고소를 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이 좀 과열이어가지고 시장 과열로 인한 서로 죽이기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종목도 많이 들고 있는데, 알리바바가 뭐라고 할까? 그래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형 회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디스코드에서 알리바바 언급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 알리바바 실적을 나온 당일에 나보다 이 시청자분이 먼저 디스코드에 올려주셨어. 나는 그때 일하고 있느라 못 봤거든. 그래서 알리바바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고, 정말 절명빔을 맞았습니다. 저번 달에 장난삼아 만들었던 썸네일이 진짜가 됐어. 삼성전자 주식도 좋다고 생각해요. 현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라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진짜 삼성전자가 이번 계좌 박살을 아야나미가 방패 들고 신지 막아주는 것처럼 혼자 이거 꿋꿋이 버텨줘가지고 뭐 죽진 않았습니다. 그 5월 매매 일지를 좀 돌이켜보면은 5월 10일날 월급 나온 날에 윤기 실리콘 자재를 300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거는 분할 매수, 적립식 매수가 아니라 그냥 눈물에 물타기란 거예요. 분할 매수랑 이제 물타기는 다르죠. 이거 5월 10일날에는 제가 KB에서 한 달에 한 대씩 쿠폰을 주기 때문에 이거로 삼성전자 한 주를 매수했습니다. 이거 5월 17일날에는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 매입하면서 1차 목표였던 배당금으로 삼성전자 복사하기를 성공했어요.
그때 당시 배당금이 67,200원이었는데 그때 삼성전자 가격이 65,000원쯤인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배당금이 나온다면 삼성전자 한 주를 복사할 수 없겠죠. 그리고 5월 17일에는 저만의 작은 이벤트가 하나 더 있었어요. 삼성전자 배당금 나오는 거 말고도요. 알리바바 실적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방송에서 어떻게 정리할까 좀 고민했는데 투자 마이너스 받고 주식 얘기나 투자 얘기를 꺼내봐야 하나도 영상각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투자 실패했으니까 실패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경험담은 좀 귀한 자료잖아요. 그래서 실패자의 얘기를 이어나가 보면은 5월 17일에는 알리바바 실적 발표 날이었어요. 그날 도지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손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계속 일하면서 새벽 1시까지 휴대폰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못 봤죠. 그리고 새벽 1시에 이제 계단 내려갈 때 CCTV가 없거든요. 그래서 몰래 휴대폰을 꺼내서 봤어. 내 폰에는 위불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위불이라는 어플이 관심 목록에 등록해놓은 종목 중에서 5% 이상의 변동이 있으면은 알람이 떠요. 그러니까 뭐 5% 이상 올라도 알람이 뜨고 5% 이하로 내려가도 알람이 떠요. 그날은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 날이어가지고 5% 이상의 변동을 보일 만한 종목이 알리바바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알리바바다 하고 휴대폰 어플 그 뭐라고 할까 위에 뜬 창? 탁 내려보니까 알리바바 5% 다운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이때 농담이 아니라 다리가 휘청휘청했어요. 진짜 다리 힘 빠지더라고. 왜냐면은 제가 이날은 좀 간절했습니다. 왜 간절했냐라고 하면은 간절했기 때문에 간절했죠. 돈을 넘어서서 이제는 좀 틀리고 싶지 않았어. 뭐 그런 날이었고. 그런데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냉정했다고 할까요? 햄피셔가 한 말로 세상은 당신의 사정이나 감정 같은 거는 1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드는 날이었고요. 그 디스코드를 열어보니까 나 빼고 다 벌고 있어. 이것도 참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방송 시작하고 느리라고 하기보다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정직하게 하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질투심도 일어났어요. 나는 계속 읽고 있고 옆에선 계속 벌고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질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약 중 가장 최악의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찰리 멍거가 유일하게 쓴 책 가난한 찰리의 영감에 나오는 말인데 그 책에서 찰리는 질투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른 제약은 즐거움이나 쾌락이라도 있는데 질투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얻는 게 있다면 증오와 분노뿐. 도대체 왜 하려고 하냐. 맞아요. 저도 이 말에 공감합니다. 근데 저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안 하려고 해도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속으로 부럽다 하면서 질투심이 생겨나 버려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팝업돼.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면 질투심이 생겨나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필터링 하나 더 만들었는데 오늘은 계좌 공개일이니까 자본주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돈은 간절한 사람한테 가지 않는다. 실력 있는 사람한테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겠죠. 저보다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더 잘 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저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은 생겨나는 질투심을 원동력으로 그들이 가진 저보다 뛰어난 능력을 배우려고 해요. 제가 디스코드나 이런 데서 본받는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사실 이 표현은 제 질투심의 결정체 같은 말입니다. 저는 인복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본받을 사람들을 운 좋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같이 배울 게 많고 특히나 노력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사람은 주위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아침 사과를 먹겠다고 다짐하는 것보다 그냥 주위에 사과를 여기저기에 두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주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매일 노력하면서 살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것보다 그냥 주위에 노력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있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노력하는 선생님들은 저에게 사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요즘 부쩍 디스코드에 계좌 인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계좌 인증을 시작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어쨌거나 여러분이 디스코드에 계좌를 올린다고 해도 뭐 우리 빵집에는 주식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위험 추구 성향이 낮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위험 추구 성향이 낮은 사람이 주위에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 보면 더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 추구 성향이 낮다는 것은 가진 것을 잃기 싫어한다는 뜻이죠. 사회적 지위나 재산은 결국 상대적인 건데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돈을 벌면 나는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되죠. 즉 나의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추구 성향이 낮은 사람일수록 남보다 뒤처지는 걸 더 못 견디고 더 괴로워하고 더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결국 버티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인해 멀쩡한 회사를 관두면서 주식 투자에 뛰어든다거나 아니면 고위험성 자산에 투자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절대로 그들이 미치거나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왜냐면 돈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목숨이랑 똑같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도 돈이 목숨 정도까지로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금 수익을 많이 본다고 너무 들뜨지도 말고 또 그것을 본다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하면서 받았던 질문 중 하나인데 너는 전업 투자자 하면서 왜 다른 사람처럼 주식창 안 보고 있냐? 라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에게 있어 투자는 자본주의에 있어 그냥 평생 해야 하는 거지 직업적으로 전업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가의 단기적인 흐름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차트를 보고 있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느껴요. 차트의 움직임은 완전한 랜덤 무빙이고 이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유튜브에 맞추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저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저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나는 인생에서 일을 나눌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로 나누는데 차트의 움직임이나 단기 흐름은 후자에 속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미친 짓이겠죠. 워렌 버핏이 한 말로 농구는 점수판을 쳐다보고 있는 선수가 아닌 시합에 집중하는 선수가 이기는 게임이라고 했어요. 자본주의란 게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주가의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게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발표의 두 문장을 정리하면 돈은 간절한 사람한테 가지 않는다. 실력 있는 사람한테로 간다. 너무 들뜨지도 말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말자. 마지막으로 늘 배우자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방송 또 얼핏 머리에 스쳐 지나간 아이디어가 있는데 제가 계속 틀리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게 중국을 믿냐? 존방도 본받아요. 왜냐면은 본 사람은 정답이고 이런 사람은 틀린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식에서 틀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면 틀린 거고 오르면 정답일까요? 장기 투자하기로 했는데 옆에서 단타로 더 벌고 있으면 난 틀린 걸까? 삼성 집안 밥 숟갈 개수까지 조사했는데 냉장고 이쁘다고 산 마누라보다 수익률 떨어지면 난 틀린 게 되는 걸까? 에 대한 또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얘기를 제 생각이라든가 너무 말을 안 해본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앞으로도 제가 가진 생각에 대해서 한 몇 번은 더 정리해 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준비해온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